행복한 이기주의자.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웨인 다이어 지음. 오연정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우리는 모두 사회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 병은 주사 한 방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시 열등의식이라는 전염병이다. 그 병에 대해 지금껏 알려진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자기사랑이라는 약을 대량 복용하는 것뿐이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어렸을 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자기 사랑이 버릇없거나 조금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웠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법도 배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을 테니까. 또한 자신을 꾹꾹 누르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형제와 물건을 사이좋게 나눠 써라 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 물건이 나의 보물 1호이건 값비싼 소유물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어른들과 어른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나서지 말아라 또는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을 아름답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를 쯤 사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뿌리를 내린다. 그때가 되면 자기 불신이 활개를 친다. 그리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의 가르침이 암시하는 바는 미묘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을 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아주 가까운 친지는 물론 학교, 교회, 친척들로부터 어른표 예의범죄를 배운다. 아이들은 결코 또래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법이 없다. 설령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린다 해도 그것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다. 항상 높임말을 쓰고 인사를 하며 어른들이 들어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리를 뜰 때에는 양해를 구하며 귀엽다고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 건드려도 참아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자명하다.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고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겠거니 하고 믿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의라는 가면을 쓴 의식 강화 수단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매너라는 말로 변장한 그런 규칙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가운데 그 대가로 자신의 가치를 내놓기까지 한다. 이런 판에 박힌 질문들과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자기 불신이 자기 실현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걸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중차대한 일에 힘에 부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러하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다. 이 정의는 실천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몸소 그 정의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지 않고 상대방이 택한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기 사랑을 통해서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면서 내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독특하다. 또한 상대방도 독특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하게 되면 그들 나름의 독특함을 잃게 된다. 내가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던가. 이제 논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해질 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고마워서나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런 내 사랑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일은 사랑을 듬뿍 받는 자아와 함께 출발한다. 노아라는 환자가 있었다. 노아는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사랑 고백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과 동일시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노아로서는 지나치게 큰 위험 부담을 지는 일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답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자신의 가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를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나도 당신을 사랑해, 노아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그는 그 대답을 자신 고유의 가치와 무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손상되지 않았던 그의 가치가 어찌 입 밖에 내어 말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겠는가. 그가 사랑의 메아리를 듣든 못 듣든 그것은 그의 아내 또는 그가 당시 사랑하고 있던 사람의 문제다.
그는 상대방의 사랑을 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사랑이 자신의 가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저울질한답시고 자신에 대한 감정 모두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혐오가 자기 사랑보다 더 건전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해도 나를 미워하면 무기력과 상처만 안게 될 뿐이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개발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되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짓지는 말라. 여기에 자기 지향적인 사랑과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핵심이 있다. 엄연한 기정사실인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동과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절대 혼동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가 쓰는 어투는 단정적이다. 예를 들면 너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어 가 아니라 너는 나쁜 아이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제일 싫어 하는 식이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엄마 생각이야. 엄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중요해 가 아니라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바보임이 틀림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형성된 사고방식은 옷처럼 쉬이 벗어던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자아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본디 이력은 어른들의 평가에서 얻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언제까지고 지니고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런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굴레에 그대로 매달리는 것은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일까? 천만에. 그들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구석으로 숨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온갖 자기구박 행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다.